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방입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발발한 지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추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까지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78주년 제주 4.3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삼의 완전한 해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이 이번 기회에 방문하시면 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250 이후에 명연분들이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문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양성주 제주 4.3 유족회 상임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임문철 이사장께 취임 축하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취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 2년 동안 제주 4.3 평화재단을 맡게 된 임문철 신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니 앞으로 어떤 목표, 어떤 비전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재단이 출범했을 때 우리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이 재단에 가졌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유족 복지 향상,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족회와 또 다른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4.3 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또 유족들과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4.3은 과거사 해결에 있어서 세계사의 모범이 됩니다. 예. 정말 암담했던 비극을 딛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룩해낸 우리 유족들과 또 제주도민들의 그 성과를 지금 그 전쟁 갈등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인류들에게 또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올해 4.3 78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4.3이어서 의미도 더하고 있습니다. 78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4.3 78주년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에 등재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추념일이어서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이제 4.3은 제주만의 아픈 역사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역사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78년 동안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세계에 알리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념식 슬로건도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이번 78주년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임문철 이사장께서는 78주년이 주는 의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4.3의 해결 그 역사를 살펴봤을 때 몇 가지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네. 우선 특별법 제정, 예. 그리고 보고서 확정, 지정보고서, 예.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다음에 또 재단의 설립, 그리고 재심, 그다음에 또 배보상 문제, 네. 예, 쭉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까요? 큰 걸음들을 해왔는데 작년에 이루어진 우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4.3이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 4.3은 어떠한 폭력도 없이 그만 제주도민들의 유족들의 해결하고자 하는 염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세력이 되었고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정치권을 움직여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제정해내고 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하나씩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평화의 섬,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냈다. 이 점에서 아래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른 이런 점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냥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유족들이 정말 그 어둠 속에서도 인내로 용서하고 화해를 향해서 나아가서 지금 이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이렇게 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냥 단순히 과거를 정의롭게 해결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이고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서도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올해 기념식은 정말 한 단계 더 도약된 4.3의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양성주 부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3 내란으로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돼서 네. 첫 4.3 추념일을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12월 3일 그 계엄령을 내리는 걸 보면서 70여 년 전에 48년 내렸던 제주 계엄령을 떠오르지 않은 제주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 과거에 계엄령이 있었던 그 제주 사건을 연상시켰던 건 그만큼 많은 그 공포심 이런 것들이 그 순식간에 좀 저에게는 몰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과거사의 제대로 단대되지 않은 것들이 바로 오늘 현실에 또 연결돼서 이렇게 다시 계엄령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추념식이 됐고 이런 국가 공권력이 함부로 남용이 됐을 때 그거를 과감히 맞서서 싸웠던 그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을 막아냈는데요. 4.3에서도 국가 공권력 폭력 행사될 때 앞에서 이렇게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우리 한 번쯤 기억하는 추념식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4.3은 아직도 이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제주도 차원에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감식 기술 발전, 체열 참여 확대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과제가 있을런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철 이사장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 같은 거는 이제 두 분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 조금만 유족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찾을 신원 확인을 할 기회가 많다는 거,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참 좋은 결과가 나왔었죠.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어디 서달 오름에서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사 드렸는데 아니 공항에서 발견이 됐다, 또는 어디 부산에서 갔는가 대구 갔는가 했는데 코발트 광산에서 발견이 됐다. 이건 유족들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로서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래서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잖아요. 그래서 많이 번거로우시고 많이 힘드신 측면도 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주변에서도 좀 먼 친척분들이라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런 그 서름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정말 모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뭐 유해 발굴, 신원 확인 이 부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준비들 하고 있습니까?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가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된 것입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전담하는 이제 조직을 신설하도록 이제 법에 명시가 되었고, 또한 아울러서 이제 유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이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즉 국가 차원의 이제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4.3 희생자 이제 426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 중에서 이제 154명의 신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도정에서는 지난 2월에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도의 지역에 있는 유해 발굴과 또 기존에 발굴된 유해에 대한 DNA 정보 공유를 확대해가지고 신원 확인을 하는데 더 박차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족들의 체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약 한 2,530여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유족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많은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감식 기술도 발전해서 8촌까지 체열하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참여율인 것 같습니다. 실제 유족회 이에 대한 좀 관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행방불명 유가족이어서 체열하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도 체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행방불명 표석에 모셔져 있는 숫자가 한 4,000여 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체열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당 한 2~3명만 해도 10,000명 이상이 체열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로 2,500여 명 정도밖에 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유해보안관이 아직도 272분의 유해가 찾아져 있는데 그분들이 집으로 못 가고 그냥 이름도 없이 번호로 넘버링되어 있어서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가족들이 체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가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많은 유족분들이 이번 기회에 방송을 보시면 체열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그동안 육지에서 이렇게 시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체열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육지에서 이제 시행되신 분들도 이렇게 신원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육지 형무소에서 이렇게 혹시 행방불명 됐다고 하더라도 꼭 체열에 참여하셔서 DNA 대조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해보안관에 모셔 있는 252구의 영령님들이 집으로 가고 싶어서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신원 확인이 된 분 가운데 한 분이 오래전에 유족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의 사연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재판받고 이제 형무소로 가시고,
어머니는 산에 피신해 있다가 자수하면 살려준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주정 공장에서 또 그렇게 핍박을 받았답니다. 근데 당신을 임신하고 있었대. 배가 이만큼 나왔었는데 서청 회원들이 그 임신부 위에 그 널판지를 놓고 시소를 탔다는 거예요. 자기가 뱃속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이 그래요. 참 생명이 질긴 거라 그래도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어디 계신지도 몰랐었는데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다시 오버랩되는데 그래도 정말 얼마나 그래도 위안이 됩니까? 아버님 유골이라도 찾은 게. 이런 기쁨들, 위로가 많은 유족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외국에 계신 분들은 피를 갖고 오기가 법상으로 굉장히 어렵답니다. 체외를 하면. 그래서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입안에 이렇게 구강 세포나 또는 모근 이제 이런 것들만 채집이 돼도 상당히 많은 확률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재단에서도 그런 외국에 사는 특히 일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할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이런 면들이 또 홍보도 되고 그래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 재판이 아닌 4.3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DNA, 유전자 같은 직접 증거 등을 활용한 소송으로 상당한 불편,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번 결정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족관계 정정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우리 김인영 국장께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결정은 이제 4.3 특별법에서 소송 없이 가족관계 정정을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이제 가족관계 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소송을 거쳐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4.3인 경우에는 시신을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유족들이 소송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4.3의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소송 없이도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번 결정이 그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4.3 희생자로 결정된 분의 유족이 신청을 하면 이제 제주도에서는 당시 가족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묘비 사진이라든가 족보라든가 학교에 남아있는 공적 기록 같은 것과 함께 또 이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주 4.3 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의 제주 4.3 위원회의 심의로서 이제 사실로 인정이 되면 가족관계 정정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신청 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고 제주도청이나 행정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8월 말까지입니다. 충분합니까? 이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홍길동 전이 생각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비극. 아까 우리 유해를 통한 신원 확인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법률적으로도 진짜 나의 아버지다, 나의 어머니다, 나의 형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법적인 신원,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족회에서 정말 이걸 제일 먼저 이 뒤틀린 가족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문제를 먼저 제기하셨고 많은 해결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희생자 신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뒤틀린 가족관계라 하지만 뒤틀림 속에 또 뒤틀림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왜 안 하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2차, 3차 추가 신고 기간, 신청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유족회 차원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까지 해서는 좀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시행자 신고나 유족 신고를 아마 9차 또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가족관계 정정 신청도 같이 좀 접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사실 소송을 하지 않고 그 사담 특별법으로 해서 가족관계 정정한다는 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그동안 사삼을 해도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고자 해도 재판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재판장에 가면 그 DNA 가져오라고 합니다. 행방불명 유가족이 어떻게 DNA 가져옵니까? 예. 그리고 그 종친에서 무덤을 가려고 했는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대퇴부 하나를 가져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담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에 2000년도에 그 사담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을 때도 잘못된 가정에 정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21년 동안 단 한 건도 그렇게 실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에 전부 또 개정이 되고 대법원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번 성과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거는 사삼 유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그 한을 또 풀어주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이제 구제할 수 있도록 연장도 좀 해주시고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또 신속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은 좀 건의를 적극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4.3 왜곡과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도 관심입니다. 이왕이면 좀 추념식 전에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3 특별법 개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천주교 신부로서 관용과 용서와 화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만 저 자신도 그 왜곡된 플랜카드를 보면 욕이 나옵니다. 어떻게 요즘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것들 그냥 막 잡아놓고 싶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자기 양심의 자유 또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감정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모든 조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법에서 그런 조항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 상황 인식이 잘 돼 있고 또 광주를 통해 가지고 이미 학습이 다 돼 있고 이래서 이것도 조만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영 국장은 어떻습니까? 국회 분위기. 예, 아까 이제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3 왜곡과 명예훼손에 관련 그 처벌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한 5건 정도가 이제 계류되어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념식 이전 처리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회 일정상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 국회 논의 상황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지원을 이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양성주 부회장께서도 4.3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과 그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행안위 회부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문의를 했었는데요. 전혀 이제 논의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3 추념 시제는 대단히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그 4.3 왜곡에 대해서 명예들에서 처벌 조항을 넣어달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런 4.3 특별법 13조에는 4.3 유가족, 희생자 유족, 그다음 관련 단체에서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따른 그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영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와서 4.3을 왜곡하는 발언을 해도 저희들이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저희들이 그런 걸 유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저희들이 민사소송하면서 대응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폄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5.18에 준하는 이런 정도의 법들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 4.3은 지역의 비극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인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된 만큼 앞으로 제주 4.3의 전국화, 전국화를 넘어서 세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좀 시도, 준비가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 계획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것이 도나 재단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정말 우리 제주 4.3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수많은 분들이 공원을 일부러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상에 더 가깝게 접하게 되고, 특별히 지난번에 그 한강 작가의 노벨 평화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원 방문객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순례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슈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또 된 이런 이 세계적인 이슈들이 전국화와 맞물리면서 이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고무적인 것은 내년에 이게 가톨릭 내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을 제주도로 지금 초대를 하고 4.3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찾으려고도 하고 있고, 어쩌면 교황님이 직접 제주를 방문할 수도 있을까 하는 조그마한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4.3의 비극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딛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룩한 우리 제주도민들의 지혜와 용기, 이런 것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이사장님께서 이제 재단 차원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4.3이 제주만의 그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맞물리면서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되면서 이 4.3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의미가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와 연계해가지고 그 4.3 기록물에 대한 국내외 이제 특별 전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올해는 이제 서울과 광주, 그다음에 이제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김포나 김해공항 같은 이제 공항에서 이제 팝업 전시와 같은 특별 전시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제 프랑스 파리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 전시를 했었는데 네. 올해에도 이제 한국문화원하고 협업을 해서 인도네시아 등 이제 해외 전시를 특별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이제 학술 대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다양한 청년 계층의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4.3의 가치가 전국화, 세계화하는데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족회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그 4.3 기록물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사단평화재단, 저희 또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 등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 세계 4.3을 또 알리게 됐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4.3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세계에 알리는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은 하겠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 유족회 활동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과거사의 많은 단체들, 광주 5.18, 여수 11구, 뭐 노군리, 거창 이런 데 같이
연대를 하면서 같이 했을 때 좀 더 많은 효과들이 있거나 해결이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4.3 같은 경우에 미군 정식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과 이렇게 책임을 규명하는 이런 일들도 앞으로 그 미해결 과제로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연대, 인권 활동 같은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저희들 유족회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평화재단 행정기관과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이번에 그 내 이름은이라고 하는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 출품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받았는데, 이런 쪽에서 뭐 영화라든지 한강 작가의 소설이라든지 또는 연극이라든지 음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무대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과 우리가 가졌던 이 4.3의 이상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약간 미군의 책임도 얘기했지만 책임 추궁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4.3의 정신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 다룬 부분 외에 4.3 과제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좀 제도적 개선, 뭐 법률적 개정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4.3 외국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이번에 뭐 박진경 대령의 예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4.3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왜곡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말은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료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그 소명을 갖고 있는 우리 재단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하면 자신들은 5.18 민주화의 도시, 뭐 이걸 제일 먼저 내세우고, 보통 또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주하면 4.3 평화의 섬, 이렇게 그냥 바로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가 여전히 여기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평화의 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서로 화해 상생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느냐.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고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더 앞으로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인영 국장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4.3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오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생존 희생자와 이제 고령의 유족들 대부분이 이제 고령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더 이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이제 8월 31일까지고, 그다음 저희들 그 희생자 신고와 유족 신고가 이제 8차 신고가 했는데, 추가로 이제 9차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 보상금 신청도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래서 이런 보상금 신청 기간도 더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4.3 특별법 이제 시행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을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러한 제도들이 조속하게 이제 개선되고 개선돼서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성적 부회장께서도 추가 과제 어떤 부분이 있으라고 보십니까? 추가 과제는 대부분 사전투표법 개정안의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는데요. 그거 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이번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구 관련해서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4.3 진압을 왔던 그때 그 국가공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던 주요 책임자들, 그 이런 당시, 사람들에 예.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이 잘못 행사된 것에 도민과 제주 4.3 유족들에게 사과는 했지만 그 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질 않았어요. 네, 그런 걸 이번에 저희가 보건부 장관 왔을 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그런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면 그걸 수행했던 주요 책임자, 밑에 말탄까지 안 더라도 주요 책임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4.3으로 어떤 서원을 받고 공적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조사를 좀 해서 해달라. 예. 그런 것들을 좀 서원을 삭제하거나 박탈하는 이런 조치도 좀 뒤따라야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많은 주민들을 민간인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동네 가서는 영웅처럼 떠받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아마 이런 국가유공자 이렇게 증서를 남발하는 일들이 나중에 또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 해줬으면 감사하겠고,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 생각나는 건데요. 현장 주민 학살에 책임이 있었던 현장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저속조사해서 그런 것들은 기록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서 반인권 다른 데서 이렇게 반민족 민사자 명단을 하듯이 우리 4.3에서도 그런 분들을 재단에서 좀 하거나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슈를 저희가 하기가 좀 유족회 입장에서 얘기하기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지금 4.3 보상금은 4.3 시행자에 대해서 1인당 9천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이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희생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위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위자료가 다 지급이 됐을 때 완전한 합의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3 특별법에서 이제 형무소 갔다 하거나 아니면 진화의 결정 받은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그 배우자 자녀들에서 보상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4.3 특별법에는 희생자만 해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이 가족이 희생됨으로 해서 살았던 고통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에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유족회 입장에서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게, 보상금도 나고 있는데 또 돈 얘기야 이런 얘기. 사실은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삶을 살아온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을 국가에서 해결해주는가 안 해결해주는가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걸 국가에서 조금 법률적으로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4.3 평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진화위에서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까지 가서 쉽게 승소를 할 수가 있는데, 4.3인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1차 진상보고서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언제 어떤 식으로 명령이 내려졌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가 진상 보고서에서는 이걸 보고 진화위 판결문과 같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권위를 갖추고 또 사실 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오래된 사건이라 얼마만큼 그렇게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쨌든 최대한 진상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오늘도 조금 이 대담을 하면서 그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유족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우리 4.3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정말 빨갱이 누명만 벗겨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정말 오늘 같은 시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배보상, 이거는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어요. 아, 이거 뭐 이것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이 진전된 거냐. 하지만 또 당사자들인 경우에는 또 경우가 다르잖아요. 아까 유족회에서 그 말씀하셨듯이 이 뒤틀린 가족 그 문제, 이것도 사실 유족분이니까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그동안 운동단체에서는 다른 것에 신경 써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를 두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드러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재단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좀 예. 과거사 문제에 제가 꼭 이런 토론하면 꼭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 다음에 피해 보상,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그 다음에 꼭 같이 들어가는데 책임자 처벌인데, 대한민국 과거사의 이 다 책임자 처벌은 빼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손가락에서 접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봐져요.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 저희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한국 사회를 완전 뭐 혁명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수용하는 만큼 될 거라고 그렇죠. 저희도 보여집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만큼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잊지 않고 국가에서나 시민사회한테도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어떤 상태가 좋아지면 이렇게 얘기가 될 거다. 그다음에 모든 걸 다 가압적으로 할 수 없으니 그럼 현실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인원이 되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저는 아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무슨 형사적인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역사 앞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에서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달 3일 치러지는 78주년 추념식, 올해는 어떻게 봉행되는지, 뭐 예전과는 혹시 뭐 좀 달라지는 뭐 특징이 있다면 함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78주년 추념식은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대가 함께 이제 평화의 발걸음을 맞추는 아주 특별한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4.3 전날 4.3 평화 대행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인가요? 올해 처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대학생 평화 대행진은 일부 했었는데 이제 예. 청소년, 이제 대학생, 청년, 그다음에 유족, 도민 등 한 2,0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관덕정, 그다음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청 이제 세 군데에서 각각 출발을 해서 이제 문해회관까지 대행진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문해회관 야외광장에 이제 직결을 하게 되고, 문해회관 야외광장에서는 이제 항상 열리는 그 4.3 전야제가 이제 야외광장에서 이번에는 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4.3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평화와 인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4.3 당일 그 추념식은 10시에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이 되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추모하는 방식에 좀 큰 울림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첼로 선율과 이제 4.3의 상징인 동박새 소리가 어우러진 이제 추모 음악으로 그 묵념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명예 회복의 의미를 함께 이제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그 수십 년 만의 가족 관계를 바로잡은 고개순 어르신의 이제 유족 사연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엉켜진 그 가족사를 풀고 아버지를 되찾은 이야기를 통해서 4.3의 완전한 그 해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이제 합창단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를 하면서 추념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념식이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추념식과 관련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국가 추념일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우리 제주 4.3 평화재단이 주축이 되어서 추념식도 거의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행자부 소관이 되면서 또 우리 도가 이제 거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준비 과정에서 물론 뭐 함께 의견 교환하고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재단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도민 참여더라고요. 도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대행진. 우리 도민 여러분들 이번 대행진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세 군데 대사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번 추념식에요? 네, 북콘서트도 하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조금씩 해외로 지평이 이제 더 넓어지는 건데 이것도 도에서도 아주 크게 그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번 거는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듯이 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제정을 통해서 우리 4.3이 인류의 보편 가치를 드높인 걸로 공인이 된 만큼 우리 제주도민들도 또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국화도 되고 세계화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주 부회장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8주년 추념식을 맞아서 의미 있는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추념식 현장에 대통령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와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유족들 입장이고요. 어제 국가 추념식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주관하는 게 저희들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혹시 뭐 다른 나라 정상회담이 있다면 제주도 와서 하시고 같이 참배하시면 또 어떨까 이런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저 이번 추념식에도 많은 유족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전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3 평화 대행진이 열리는데요. 많은 유족분들이 도민들과 같이 참여하고 같이 화합하는 자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인영 국장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4.3이 제주만의 아픈 과거를 넘어섰고 대한민국이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되면서 그 4.3의 의미가 세계로 그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유족들이 계신 만큼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에서도 입법과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임문철 이사장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4.3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슬로건을 지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 그 선전 탑들이 다 시커먼 추모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밝은 화사한 이제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픈 상처가 다 치유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아파서 울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4월 3일 그날 하루만큼은 유족들이 아픈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더 밝은 덕분에 더 밝은 제주가 될 겁니다라는 위안 갖고 좀 웃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제주 4.3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며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제도 개선, 4.3의 역사적 의미를 더 널리 알리는 일까지
앞으로도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